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몸의 요구만큼 자는 버릇, 그러니까 몸의 요구만큼 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무리해서 자지 말자. 그래서 잠을 얼마만큼 자야지 좋냐, 어느 정도 자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건강에 좋은 잠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그 다음날 이제 몸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요. 수면 자체가 가지는 건강학적 효과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는 것이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칙 중에 하나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몸의 요구만큼 자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었던 책 중에 하나의 몸, 마음, 뇌가 튼튼한 아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에 관련된 책인데, 몸과 마음과 뇌, 균형을 이루는 성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애들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이 부분을 권유하지만 본인도 이 부분에서 시사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을 자는 방식,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는가, 그리고 잠의 깊이. 그러니까 잠은 자발적으로 자면서도 깊은 잠이 좋다는 거죠. 조금을 자더라도 스스로 편하게 잠이 들고 그 잠 자체가 질이 좋다면 그 잠이 굉장히 좋은 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전제로부터 시작하면 해로운 잠은 억지로 자는 잠, 어떻게든 억지로 자려고 하다가 이렇게 자는 잠은 결국에는 얕은 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잠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하루에 무조건 7시간에서 8시간 자야 된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큰일 난다, 그런 강박관념이 어떻게 보면 또 불면증에 중요한 각성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편안해져 가지고 안정중추, 각성중추를 우리 수면중추가 누르고 캄다운 되면서 잠을 자는 건데, 잠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으면 계속해서 각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데 있어 힘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성장의 촉진인자로서 잠을 설명하고 있고, 황산화 효과나 세포의 재생 효과, 그런 중요한 역할로서 이제 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낮사이에 쌓인 피로물질들을 수면이 제거해준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은 어른들이 그 다음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잠이 가져다주는 피로물질 제거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항상 피로하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한 몸으로 변한다. 잠을 억지로 잘 필요는 없지만 잠을 최대한 하루의 일상 속에서 배치하고 잠을 존중하는 태도는 굉장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항상 빼놓아야 되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서 잠을 자야 된다, 그럴 때는 주무시는 게 최고의 휴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데, 성장 호르몬 배출 촉진자가 바로 잠이라는 것입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10살 이상의 청소년이나 어른의 경우는 8시간 이상 확보해야 하며, 나이가 어리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잠을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면의 질 체크리스트 아래서 내용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된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자, 이건 어른한테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다가 숨을 가끔 멈출 때가 있다. 대자로 자지 못하고 옆으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잔다. 코골이마다 자는 동안 많이 뒤척인다. 입을 벌리고 잔다. 아침에 잠을 잘 깨지 못한다. 자고 일어나도 계속 피로하고 개운하지가 않다. 잠을 자는 시간이 모두 합쳐 7시간이 넘지 못하거나 9시간이 넘는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잠들기 힘들어한다. 자다가 자주 깬다. 아마 어른한테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면의 질을 체크하는 리스트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잠 때문에 아이와 갈등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발적인 잠에 관련된 거죠. 인간의 심리는 미묘해서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거나 갈등되는 상황에서는 각성중추의 작동으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동의 수면 습관을 한 번에 모두 바꾸기는 힘들다. 천천히 수면 시간의 양과 질을 조절해야 된다. 그다음 둘째, 잠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억지로 자라고 강요하지 마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아이를 다그치는 부모들이 많다. 이거는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일찍 잠을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 잠을 제때 못 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면 그것 자체가 수면 해로 리듬을 이제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은 생리적 늦게 자고 늦게 깨는 것이 맞다. 대개 잠은 몸의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몸의 중심 체온이 새벽녘에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사실 과학적으로 정해진 수면의 양은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나치게 짧은 수면이나 긴 수면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이다.
적어도 6시간 이상 수면하면 건강이나 생활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다. 우리 아이가 쾌적한 수면을 취하려면 어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면 중에도 코호흡을 해야 한다. 코로 호흡하면 바이러스, 오염물질 등을 코 점막, 코털, 코안 분비물에 의해서 1차적으로 걸려지니까 감기도 작게 걸리고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죠. 코로 호흡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합니다. 잠자기 전에 아이의 발을 따뜻하게 해주자.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항상 요청드리는 분이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리의 발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수면 양말 신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반신욕, 족욕, 수면 양말은 빨리 몸의 편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아이가 반신욕이나 족욕하도 입건다면 검상첨하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침실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정도로 적정 온도. 너무 차거나 너무 따뜻한 경우에도 수면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자리에서는 잠만 자도록 유도한다. 잠자리에서 간단한 체익기 이상의 다른 일을 하도록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잠자리에 전화를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수면을 방해한다. 베개가 또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이 많지 않거나 침대가 자신의 허리나 척추에 무리를 가거나 이불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거나 이래도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수면 환경을 잘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숙면을 돕는 몸맘내 훈련법 이렇게 소개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이 우리 몸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그렇죠.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부모와 같이 TV를 끄는 등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쓴다. 부모가 깨어있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잠을 자라고 강요하면 효과를 내기 쉽다. 은행이치가 안 되는 거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이나 물을 삼간다. 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들을 풀어준다. 낮 동안 이제 피곤하게 지내야 되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서 많이 걷고 운동하고 햇빛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절한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햇볕을 쬐다. 낮에 햇볕을 쬐어야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된다. 약물을 남용하지 않는다. 약물 중에는 불면증을 초래하는 성분이 많다. 살펴보면 많은 약을 드시거나 많은 영양제를 드시면 그 상호작용을 위해서 숙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천연물질 또는 영양제를 복용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오늘 몸의 요구만큼 자는 버릇 우리 자녀분들 아니면 청소년에게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잠의 요구만큼 자는 버릇, 능력을 가지신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